서울에서 20평 이상인 아파트 중에 5억 이하로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 작가 나땅입니다. 저는 경매 전문 투자자고요.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으로 경매 강의를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경매 기본반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초심자분들은 대부분 주거용 아파트를 주로 먼저 많이 하십니다.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실 권리 분석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차인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쪽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사건을 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는 소유자가 있는 물건, 아니면은 은행 대출보다 늦게 전입한 후손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사와 미납관리비 정도만 조사할 수 있어도 경매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입찰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건지가 어디인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요약한 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어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과 임차인 이 두 가지만 보고 입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 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물건은 초보자가 입찰을 해도 안전하고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를 좀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거기에 이제 중요한 호재나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호재, 지하철이 개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고요.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시세보다 조금을 싸게 받아도 나중에 추후에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포인트를 좀 보는 편입니다.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을 할 때 큰 문제 없게 넘겨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물건 중에서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고르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경매를 어려워하는 거는 보통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자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건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잔금을 낼 수 있는 대출 여력 같은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본에 맞는 돈에 맞춰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이 생애 최초가 아님에도 안산에 한 3억 정도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2억 4,5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대출이 1억 9,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고 그 안에서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노선을 따라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는 이 역세권 검색 기능이 있어서 지하철역 반경 몇 미터까지 안에 있는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 검색으로 많이 봅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에, 저 같은 경우는 꼭 아파트만 입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토지가 그냥 지역으로 나오는 지도 검색을 좀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않으면 경매 물건이 이제 몇만 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요. 만약에 또 어떤 내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물건이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상가나 공장, 토지, 아파트 이렇게 그 물건의 종류를 한정을 지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에다가 QR코드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느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20평 이상인 아파트 중에 5억 이하로 검색을 했더니 딱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 검색을 하시면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뭐 조정 장세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내년까지 금리가 계속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 있어요. 그거는 경매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있을 때는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많고 매매 시장에도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경매든 매매든 일단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너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많아서 늘 뉴스에 나오는 지역들이 경매로도 2019년, 2017년도 시세에도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을 입찰을 하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전세가 생각처럼 잘 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만약에 전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거래가 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그 리스크 없이 정말 몇 년 전, 오르기 전 가격으로 집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이 투자금 영원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데요. 최종 투자금이 영원으로 묶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었던 사례예요. 예전에 이제 경매 2010년도 초반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은 2억대 뭐 아파트, 1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 한 3, 4천 정도에 낙찰받아서 1억 3, 4천에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낸 이후에 나머지 금액, 내 돈이 들어간 것만큼을 보증금으로 받아서 잔금을 내는 방법이 영원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분이 2억 5천에 낙찰받아서 대출 2억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으면 투자금이 영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2억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월세가 그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이고요. 이 현금 흐름이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의 투자금을 많이 묶이기 부담스럽지만 미래에 들어갈 집을 잡아놓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은 있는데 목돈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방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모르고, 전혀 이런 방법을 모르고 선택을 못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아서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쿨 대출 받아서 월세, 그다음에 뭐 대출과 전세를 어느 정도 섞어서 또 세팅을 하면 투자금이 영원히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수익도 레버리지지만 손실도 항상 레버리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자 감당 능력이나 또 이 집값의 추이를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100% 안전하고, 또 내가 투자해놓고도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